2019년 겨울,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사라졌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마치 증발한 것처럼. 이후 그 소년이 발견된 곳은 할리는 미국 포트 클린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14살 소년이다. 절친한 친구 셋과 어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특히 친구와 게임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걸 즐겼다. 가끔은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도 올리곤 했던 지극히 평범하고 순수한 소년이었다. 2019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작은 동네는 평화로웠고 거리엔 설렘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일상이 바쁘게 흐르고 그날도 평범하게 지나갈 것처럼 보였다. 그날 아침, 할리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할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단순한 가출일까? 아니면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 다음 날, 부모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다. 경찰은 바로 수색에 나서고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합세해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드론이 하늘을 가르고 수색견들이 냄새를 쫓아가고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지지만 소년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렇게 좀처럼 할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던 가운데 할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이웃집 CCTV에 찍힌 영상으로 할리가 학교 방향이 아니라 맞은편 거리로 건너가는 모습이었다. 이 장면이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은 날카로워지기 시작한다. 왜 부모는 실종 하루 뒤에 신고를 한 것인지, 왜 할리는 학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한 것인지. SNS에는 부모가 할리를 숨겼다는 소문이 돌고 할리가 학대를 받았을 거라는 추측까지 퍼진다. 이 소문의 시작은 할리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밤에 부모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게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한다. 사실 할리는 고기능 자폐와 행동장애가 있었는데 가족과 말다툼을 하면 종종 집 밖으로 나가 친구의 집에 머물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실종된 날은 학교 방학식의 하루 전날이었다. 그날 아침 할리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그것을 반대하며 말다툼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부모는 할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일시적인 반항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경찰도 할리의 부모를 의심하여 그들의 집을 수색하였지만 학대 정황이나 할리를 숨긴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할리가 집 밖에서 실종된 것임이 분명해졌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른다. 그럼에도 할리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건이 계속해서 미궁에 빠지자 탐정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자칭 영매와도 같은 초능력으로 사건을 풀어보겠다는 이들이 나타나 할리의 영혼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들은 할리가 어딘가에 묻혔을 것이라며 모호한 예언을 쏟아낸다. 당연하게도 그 예언들은 모두 진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몇 미터 앞에 있는 진실도 보지 못했다. 가족들의 마음은 더더욱 고통스럽기만 했다. 아무리 할리의 흔적을 찾으려 해도 그를 찾을 수 없자 경찰은 수색 과정을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이쯤에서 할리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던 CCTV를 다시 살펴보자. 그는 학교에 가는 방향이 아닌 집 건너편의 길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빈 집이 하나 있다. 이 집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어느 집주인의 별장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빈 집으로 방치된 곳이다. 수사 초반에 이 집을 외부에서 살펴보았을 때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사 선상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실종 23일째, 수사를 첫 단계부터 다시 하기로 결심한 경찰은 해당 집주인의 양해를 구해 열쇠를 받아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 여전히 문이나 창문에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심지어 내부는 오래 방치되어 바닥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 먼지 바닥에 어느 하나 발자국조차 찍혀 있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할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렇게 집 안을 수색하며 2층에 도착한 한 경찰의 시선에 낯익은 무언가가 들어온다. 바로 할리가 입고 있던 외투였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다. 침입 흔적이 전혀 없던 그 빈집 안에서
할리가 입고 있던 외투가 나온 것이다. 마치 귀신이 가져다 놓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주변 먼지 더미 위에 할리의 것임이 분명한 안경과 티셔츠까지 함께 나뒹굴고 있었다. 분명 그 집은 수색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지금껏 한 번도 내부를 수색하지 않았던 곳이다. 그런 곳에서 할리의 흔적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당황한 채 옷가지를 문에 걸고 사진을 촬영한다. 그 정막 속에서 카메라 셔터음만이 건조하게 울린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싸한 기분이 스쳐간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 바로 앞에서 시선이 닿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 경찰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 앞, 환풍구의 어두운 구멍, 좁고 깊은 그곳에서 무언가가 보인다. 혼비백산한 경찰은 바닥으로 넘어지며 구멍 안을 가리킨다.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그 모습을 보고 구멍 안을 확인하려 손을 뻗는다. 그리고 모두가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 할리가 있었다. 할리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고 숨을 곳이 필요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맞은편의 빈집. 할리는 길을 건너 곧장 그곳으로 향한다. 그 집은 당연히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지붕에 있는 굴뚝. 할리는 지붕까지 이어지는 안테나를 사다리로 이용해 무사히 지붕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마주한 굴뚝은 할리의 몸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할리는 생각한다. 이 좁은 굴뚝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간다면 아래에 이어지는 벽난로를 통해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할리는 약간 긴장하며 다리부터 천천히 굴뚝에 끼워 넣는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그곳이 너무 좁은 나머지 할리의 옷이 벽에 쓸려 위로 올라가 그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만다. 그 상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 할리의 발이 바닥에 닿는다. 그리고 동시에 할리의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벽난로가 있어야 할 그곳에 벽난로가 없었다. 일단 시야가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할리는 좁은 공간에서 억지로 옷을 벗는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환풍구 구멍에 옷을 밀어넣어 바깥으로 버린다. 시야가 확보된 그의 눈 앞에는 더더욱 절망적인 것이 보인다. 벽난로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이 공간은 아무런 통로가 없었다.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다시 위로 올라가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곳이 너무 좁은 나머지 다리를 굽힐 수조차 없었고 당연히 선체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곤 없었다. 할리는 패닉에 빠진다. 다리를 굽힐 수도 팔을 내릴 수도 없는 이 좁은 공간에서 공포에 휩싸여 숨을 가쁘게 내뱉는다.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라며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쓴다. 할리는 그곳에 갇힌 채로 결국 질식사하고 만다. 이후 할리의 소식이 전해지며 언론은 충격에 빠진다. 당연히 그중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할리의 가족이었다. 할리의 부검을 진행한 검시관에 따르면 할리는 굴뚝에 들어간 당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망 일자를 추측한 것이지 사망 시각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리가 그 안에서 10분이 지나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10시간이 지나고 사망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사고로 발표한다. 누군가의 범죄도 누군가의 은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소년의 실수가 불러일으킨 끔찍한 사고였다. 할리는 그렇게 실종된 지 23일째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경찰과 가족 모두 할리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랬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변 사람이 할리에 대해 말하길 소년은 주는 마음이 아주 큰 아이였다고 한다. 할리는 동네를 걸을 때마다 일부러 동전을 여기저기에 떨어뜨리곤 했는데 그걸 주운 사람들에게 행운이 깃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정했던 소년. 할리가 바로 맞은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